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모델 제네시스 G7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네시스 G70은 데뷔 이후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면서 제네시스의 중요한 모델로 성장해 왔습니다. 자, 이러한 제네시스 G70이 이번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외건 계열로의 전환이죠. 더욱더 유려한 루프라인 그리고 넉넉한 적재 공간을 품은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로 거듭난 것이죠. 자, 외관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시장에서 이 슈팅 브레이크 과연 어떤 매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함께 살펴보고 또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외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프라인이라던가 차량의 형태를 좀 다듬으면서 일부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G70 슈팅 브레이크는 기존의 체격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전장, 전폭, 전고 등 대부분의 요소들이 기존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팅 브레이크라는 이름이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관이라고 했다면 좀 더 두툼한 그런 이미지를 연상되게 되기 때문이겠죠. 자, 이어서 디자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은 이 두 줄의 라이팅이 돋보이는 제네시스의 고유한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체 형태가 달라진 것 뿐이지 차체의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들은 기존의 G70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웅장하고 고급스럽고 또 굉장히 독특한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느낄 수가 있죠. 두 줄의 라이팅은 물론이고요. 크레스트 그릴과 이 볼륨감이 돋보이는 곡선이 돋보이는 차체가 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고요.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스포츠 사양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검은색의 휠과 이 붉은색의 레터링이 돋보이는 브레이크 캘리퍼 등이 더해지면서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은 역시 G70 고유의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슈팅 브레이크로 거듭나면서 이 C필러 부분을 좀 연장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딱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외관보다는 약간 해치백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후면 모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시스의 모습 그대로 이어가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외형이 완전히 동일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C필러 뒤로만 좀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구성이라던가 연출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 계기판, 스티어링 휠,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디자인 구조 등도 모두 동일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어 패널과 시트에 적용되어 있는 레드 스티치 역시 이 스포츠 사양의 전형적인 디자인 요소죠. 덕분에 누가 보더라도 만족하고 또 익숙하고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공간의 여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도어를 열어서 1열 공간을 보게 되면 사실 넉넉하다라기보다는 딱 알맞게 조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스포티하고 탄탄하게, 그래서 좀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도어 패널의 연출이라던가 디테일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더불어서 실내 공간의 가치를 더하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진 만큼 이 실내 공간에서 더욱더 높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게 큰 강점입니다. 차량의 체급이 그리 크지 않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실제 휠베이스가 2835mm로 제법 긴 편이긴 하지만 도어를 열었을 때 보게 되는 이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1열 공간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1열에 딱 그 체격이 큰 남성 운전자가 시트를 맞추면 2열 공간이 정말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타협이 필요한 그런 차량입니다. 대신 고급스러운 매력은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는 차량이죠. 외관 계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적재 공간에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리어 이 해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확실히 여유 공간이 넉넉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2열 시트 분할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의 큰 강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닛 아래는요 최고 출력 255마력 스포츠 사양이기 때문이겠죠. 255마력을 내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토크는 36.0kg의 토크를 냅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후륜 구동 및 AWD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견실하고 민첩한 운동 성능을 제시하죠. 실제 이 G70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계승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V6 모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데 사실 퍼포먼스 외관이야말로 로망의 영역인데 그러한 로망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한 점은 이제 내심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외관의 매력 그리고 세련된 실루엣의 가치를 제시하는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매력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의 평가는 조금 편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외관 모델, 외관 계열의 차량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 제가 508 SW라던가
이 BMW 3 투어링이라던가 뭐 이런 차량들을 리뷰한 걸 보시게 되면 제가 괜찮다, 이거 그래도 좋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외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이 G70 슈팅 브레이크처럼 어느 정도 스포티한 감성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 여유를 더한 그런 외관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2010년형 캐딜락 CTS 스포츠 외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G7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G70은 사실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 드라이빙에 대한 즐거움과 퍼포먼스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이러한 차량에 매력적인 루프라인을 얹어서 여유를 더한 이 슈팅 브레이크가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기본적인 구성이라던가 파워트레인 구성이라던가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반 세단사양의 G70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사실 취향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취향을 조금이라도 응대할 수 있는 차가 등장했다라는 건 분명 환영받을 일입니다. 어쨌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G70 특유의 낮은 드라이빙 포지션과 드라이빙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 구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차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포츠 버전이기 때문에, 스포츠 사양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매력이 상당히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 붉은색 스티치라던가 그리고 네 바퀴에 달려있는 휠과 브레이크 캘리퍼 등 다채로운 부분에서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의 움직임이라던가 펀치력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제 몫을 다합니다. 자, 2.0 터보 엔진의 매력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엔진 이 조작에 따른 출력 전개, 전개 시의 그런 질감 등 다채로운 부분에서 확실히 이 G70의 가치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팅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외관보다도 더욱더 슬릭한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체감되는 무게의 변화, 차의 움직임의 변화가 크지 않아요. 즉 여전히 날렵하고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잘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분명 이 G70에 대해서 또 G70을 통해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셨던 분들에게 분명 굉장히 반가운 일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 저 역시도 이 차를 좀 주행을 하면서 그 G70과의 그런 질감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차체 변화로 인한 드라이빙 퍼포먼스의 저하는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무방한 수준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런 사운드의 매력도 충분하게 달려있는 편이죠. 변속기하고 구동 방식은 능숙한 편입니다. 8단 연동 변속기 그리고 후륜구동과 AWD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인데요. 이를 통해 운전자는 드라이빙에 좀 더 퓨어한 감성을 더할 것이냐, 아니면 이 AWD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감을 더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이 시승사양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버전인데요. 저는 정말 이 조합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CTS 스포츠 외관을 산 이유 중 하나가 V6 자연흡기 엔진의 후륜구동 레이아웃을 가진 외관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G70 슈팅 브레이크의 셋업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물론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도 이왕 좀 니치한 모델인데 아예 퍼포먼스 좀 쫙 끌어올리는 V6 모델을 좀 적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반대로 그래도 이왕 국내 시장에 선보이는 거 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셋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G70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외관이기 때문에 차 형태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차의 체격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자, 기본적인 움직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리미엄 세단 G70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충분히 민첩한 드라이빙과 고급스러운 드라이빙 모두 아우를 수 있죠. 물론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풍요롭고 너그러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합니다만, 지금의 셋업으로도 충분히 즐기기에 나쁜 셋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페이스를 높여 달릴 때에도 안정감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물론 2.0 터보 엔진이 조금 거칠다라는 느낌이, 밟힘 상승에 따른 질감이 조금 거칠어진다라는 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흐름을 해치지 않는 모습이라 퍼포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프리미엄 세단 좋아하셨던 분들도 이 정도면 괜찮네, G70 매력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파생 모델들이 개발이 될 때 간혹 이 기존의 이 오리지널리티를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리지널리티의 매력이 좀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G70 슈팅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차의 무게라던가 차의 형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원래 G70 타듯이 달려주면 만족스러운 주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사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 등 이 퍼포먼스를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함께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런 사운드의 매력도 한껏 살아나고 드라이빙 질감이라던가 차 조향의 그런 반응도 상당히 대담하고 날렵하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건이 굉장히 심심한 차량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날렵한 실루엣의 슈팅 브레이크는 보는 즐거움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렇게 G70의 퍼포먼스와 드라이빙의 질감까지 모두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아주 큰 강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차를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슈팅 브레이크나 외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대충 이렇게 적재 공간에 맞는 거라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옆에서 보면 이게 외건이라던가 슈팅 브레이크의 그런 쫙 유려한 그런 실루엣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치백 모델 같은, 해치백,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 해외에서 한때 있었던 해치백 스타일의 세단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보는 기분이 좀 없지 않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극적인 연출, 좀 더 대담한 실루엣을 갖고 있었으면 만족감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지금의 셋업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짐을 적재하거나 탑승자가 여럿이 있는 상태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주행하는 거는 조금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혼자 탔을 때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달리는 질감, 달리는 집중력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난 그리고 완성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제네시스의 경험과 그런 노하우, 이제 점점 쌓아지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사실 저는 오늘 시승이 조금 많이 편협한 혹은 많이 주관적 의견이 많이 들어간 시승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건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나름의 가치와 분명히 독특한 매력을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이 외건 모델이 등장했다라는 건 분명 환영할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일부 사람들이 이거 외건 아니야, 슈팅 브레이크야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이 외건 계열이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국내 시장, 사실 그동안 BMW라던가 푸조라던가 아주 예전 제가 소유하고 있는 CTS 스포츠 외건 같이 일부 브랜드들이 아주 자잘자잘한 그런 시장을 구축해왔던 외건 시장에 그래도 좀 더 큰 영향력, 큰 변화, 그래도 좀 더 나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국산 외건이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점은 꽤나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 G70 슈팅 브레이크가 매력적인 차량이고 의미가 있는 차량이긴 한데, 과연 시장을 이미 선정하고 있는 이 또 다른 외건 계열의 모델, 볼보의 크로스컨트리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크로스컨트리는 데뷔 이후에 국내 외건 시장을 정말 홀로 멱살잡고 끌어올렸다고 표현을 할 만큼 그런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판매량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G70 슈팅 브레이크가 좀 이렇게 겨냥하는 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약간의 차이가, 구조적 차이하고 또 기능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는 쉽게 가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가 됐든 이 다채로운 취향에 대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등장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택지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치와 경험, 노력,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좀 포지션, 기회,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매력적인 실루엣으로 이 차량의 선택 가치를 높인 제네시스 G70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외건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외건 계열의 등장이 정말 반갑게 느껴지고, 꼭 이런 차량도 이런 외건 계열도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승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카올리키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